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항상 이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돼. '국어 실력은 국어 점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도 방심하지 말라는 뜻인 거고, 그치? 그다음에 평소에 좀 성적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안 나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도 시험 때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그 국어 시험 못 보는 친구들 중에 평소에 독해력이라든가 아니면 문제풀이 능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의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실전에 단련이 안 돼 있어.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은 이렇게 가면 돼. 아 잠깐만. 짝이 안 보이네. 잘 보이지? 선택 독서론에서 이제 20분 언더야. 그러니까 9시 전에 독서론까지 끝내려고 노력하고, 만약 최악의 상황에서 9시 보다 살짝 오버된다고 하더라도 작년 구모 기억하지? 작년에 1 등급이었던 친구들도 언매 독서론까지 끝났을 때 몇 분 걸렸다? 25 분이 걸렸던 친구들이 있어요. 1 등급인데. 지나고 보니 1 등급이야. 너무 어려우면 그렇게 돼 얘들아.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어느 시점을 넘기면 내가 이제 망했다. 그 마지노선이라고 쓰긴 했는데 그 마지노선 아니야. 미안하지만 그냥 이 시점을 넘어가면은 그냥 내가 플러스 4 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플러스 4 분이면은 독서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 혹은 문학이 쉬울 수도 있고, 그래서 뒷부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씩 당겨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 결국 시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다. 이해가지? 그리고 진짜 만약 육모가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은 독서 한 지문 혹은 이제 문학 뒤에서 소설이나 이런 거 한 지문을 날려도 1 등급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마음가짐으로 풀어. 쉬우면은 손가락 걸기 편하게 답이 잘 보일 거고, 어렵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은 그 최대한 소거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5대 5는 없거든 얘들아. 5대 5 라는 건 없고 그냥 6대 4 야. 역으로라도 생각해 보고 선지 쪼개 보고 여기서 지금 확실히 이제 둘 중에 쪼끔 더 있는 그 친구를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냥 별표 치고 지나갔다가 시간 남으면 돌아오고 아니면은 그냥 버려 버려. 화본 검사를 처음에 하면서 대충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연계로 다 돼 있는 친구들 있지? 그치? 그 독 특히 독서 있지? 독서에서 어떤 제재들이 좀 나왔는지 살짝 스캔해 봐요. 어. 쭉 그냥 보면서 선지는 보지 마. 알겠지? 네,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보지 말고 독서에서 특히. 파본 검사 시킬 거야, 선생님들이. 그래서 수업 시작하 그 시험 보기 지금 5분 전이지 얘들아, 파본 검사가? 그지? 5분 전에 이제 파본 검사 한번 딱 시험지 배부하고 나서 그때 이제 보다 보니까 문학에서 연계까지도 보면 좋고, 어쨌든 쓱 보면서 어떤 소설 나왔고 제목 같은 건 일단 다 봐둬. 알겠지? 시간 급하면 이따 제목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제목 같은 거 좀 봐 두고. 그다음에 첫 번째로는 선택이랑 독서론을 들어가는 걸 항상 추천한다. 왜? 쉬우니까. 텍스트가 쉬우니까 말 그대로 시동 거는 느낌. 처음부터 바로 독서론 끝나고 독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택 과목에서 이제 예열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딱 도파민도 올라오고 느낌 딱 올 거거든. 그때 나는 독서를 들어가라고 하지. 그치. 독서에서 집중력이 다 최고치가 좀 찍혀야 돼. 왜? 이제 마지막에 독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선 진짜로 시간이 한 8-9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풀고 버리는 케이스 있잖아. 독서는 시간이 무조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컨디션이 좀 있어야지. 진짜 어려웠다. 거의 그냥 제대로 풀었을 때 '안 된다.'라고 보면 돼. 한 30분 넘게 쓰는 거야. 근데 대신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이 한 적절한 90점 초반 정도 되고 이제 독서가 어려운 스타일의, 뭐 작년 수능 같은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독서에서 30 분이 좀 넘어갈 거야. 이해가지? 30 분이 넘어가도 괜찮은 건데, 혹시라도 작년 구모급의 독서처럼 독서가 되게 쉽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30분 언더로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리고 내가 강조하는 거, 지문이 어렵다고 문제가 어렵다?
지문이 어려워도 문제는 쉬울 수 있다. 칸트처럼. 혹은 지문은 쉬웠는데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따가 육모 갖다가 살짝 볼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지각각 그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당황하지 말고 모든 경우의 수들을 머릿속에 좀 담아 가자. 그래서 가치점표를 뒤에다 붙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얘들아 이 선택 과목부터 채워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 채워 나가고 혹시라도 내가 14 번이 너무 어려워서 세모 쳤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세모를 치고 지나가. 아니면 비우고 지나가. 무슨 말인지 알지? 왜? 그 안 풀었던 거 가지고 최악의 상황이 밀려 쓰기. 답이 하나 내가 문제를 안 풀고 지나왔는데 나중에 다급한 마음에 시험지 펄럭이면서 순간적으로 그거를 하다가 그 국어 문제도 그렇고 시험지가 워낙 크잖아 얘들아. 그 구석구석에 있는 막 문제 하나 빼먹고 진짜 코딱지만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어휘 문제 같은 거 하나 빼먹어 가지고 끝나고 나 가지고 이제 OMR 마킹하다 보니까 순서가 안 맞는 케이스 진짜 많아요. 그래서 먼저 써둔 다음에 못 푼 것들 다시 돌아가 가지고 다 채워 넣고 그다음에 이제 종 쳤을 때 있지. 어지간하면은 안전하게 얘들아 그 마지막 2 분이 아니라 5분 됐었을 때 어 그래서 이제 시험 시간 5분 남았다고 안내를 해 주시잖아? 그러면은 그 예비종 울렸었을 때 어떻게 한다? 최대한 빠르게 한 30초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5 개씩 끊어서 할 수 있단 말이야. 32132 22542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옮기는 거야. 5 개씩. 32132 21542 이런 식으로. 알겠지? 혹시라도 하나 삐긋하면은 그거 수정 테이프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기 문제예요, 보기 문제. 실전 상황에서 진짜 2 점짜리만 다 풀고 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의 없지. 3 점짜리들이 문제가 되고 그래도 수업했던 친구들은 요즘 보기 문제 잘 맞잖아. 그지? 근데 보기 문제에서 만약 작년 구모처럼 문학이 어렵게 나온다거나 혹은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 그래도 보기 문제 난이도가 꽤 있지. 그때 됐었을 때 항상 '내가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빼먹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보기 문제도 얘들아 쉬울 수 있거든. 보기 문제가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가나 지문이나 이런 거에서 그 인문처럼 나와 버리면은 쉬워. 그럼 어떻게 해? 1, 2, 3, 4, 5 번까지는 검토를 해 보고 5 번까지 갔는데 답이 안 보이면은 그냥 별표 치고 지나가고 근데 그 안에 답이 보였으면 "땡큐."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건드려는 봐. 근데 건드려는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 나 여기다 시간 썼는데 답이 안 보여 버리면은 시간도 날리고 답도 안 보이고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보기 문제가 정말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보기 문제는 기출에서 보면은 정답률이 50% 인데 그 정도로 안 어려운데?' 이런 거 본 적 있는 사람 1 번. 이 기출 공부할 때 많지. 이거 쉬운데? 이 정도로 오답률이 많이 나와?'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친구들 아예 안 건드리고 지나가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가 그래도 한 2-3분 정도는 쓸 수 있단 말이야. 2분 정도. 오케이? 그래서 1, 2, 3, 4, 5번 선지만 최대한 판단하고 지나간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어떤 사례인가 그다음에 우리 내가 저번에 설명해 줬던 것 중에 보면은 완벽하게 사례가 일치하지 않고 문장별로 일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건 이따가 한번 다시 볼 거야. 그다음에 계산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고. 그치? 그래서 소리 크기 빼기 차폐 문턱값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가진 표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지문에 있는 계산식을 통해서 이 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나오는데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근거 찾아 가지고 답 내다 보면은 쉽게 풀릴 수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래서 만약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얘들아 보기 3 점을 5 번까지는 다 보고 그다음에 버리는 게 맞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얘들 작년 육모 때도 그렇고 구모 때도 그렇고요. 그 문학 2 점이랑 독서 2 점짜리들 중에 가끔씩 진짜 빡센 친구들이 생겨요. 기억하나? 보여줄게.
전반적으로 솔직히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는데. 참 이거 임대차 보호법. 기억나는 사람 1번, 안 나는 사람 2번. 지문이 어렵진 않았어. 그치? 근데 6 번도 정답률이 떡락했고 7 번도 떡락했지. 가의 이유 이런 거 조심하라고 했어. 오케이. 이따가 유형 몇 개 좀 골라 줄 거야. 그래서 이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걔네들은 3 점을 어차피 버릴 거였어. 근데 3점 진짜 기본적인 사실관계 문제였었잖아. 어. 너무 쉬운 내용이었단 말이야. 5 번까지만 가면 답이 나왔어. 조정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하려면 합의를 시작 합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 수집하려면. 그냥 말 그대로 2 점짜리처럼 지문의 사실관계 갖다가 답이 나오는 친구인 건데 학생들은 어차피 3 점짜리를 버릴 생각이었다 보니까 그럼 이제 보상 심리가 생기죠. 그거 진짜 위험해 얘들아. 보상 심리. 2 점은 맞아야겠지. 근데 2 점이 연달아 까다로웠다. 그러면은 가나 지문부터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2 점이랑 3 점이랑 절대로 3 점이 무조건 어렵고 2 점이 쉬운 거 아니에요. 2 점이 정답률 높은 이유는 애들이 2 점이다 보니까 틀리면 안 되는데 2 점짜리는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매달리니까 틀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3 점짜리는 아예 건들지 않으니까 더 틀리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사람 1 번. 나도 갑자기 그때 떠올리니까 좀 초조하네. 언제나 모의고사 실전은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대충 가나 지문에서 한 15분 정도 언더를 쓰고 만약 진짜 쉬운 가나 지문 작년 9월 모의고사에 다르코 수빈 있지. 혹시 다르코 수빈 10분 컷 언더 한 사람 있으면 1 번. 10 분은 좀 넘었다 2 번. 몇 분 걸렸는지 기억하니? 다르코 수빈? 가나 지문 치고 너무 쉬웠잖아. 그 정도 작년 구모 때 독서에서 가나 지문급 난이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진짜 9분 컷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만 훈련되어 있고 근거가 너무 대놓고 나와 있었어. 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나 지문은 그래도 한 10 이제 5분 언더 정도 쓴다 생각을 하고 최대 마지노선. 그다음에 단문형 2 개가 나오지 단문형 둘 중에 하나가 10분 넘어간 놈이 나올 수 있어요. 기술이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은 작년 칸트처럼 짧지만 임팩트 있고 어려운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 지문 정도는 10분 넘길 수 있다. 대신 나머지 지문에서 그러면은 10분 언더컷을 끝내야 된다. 이해가지? 둘 중에 분명히 쉬운 게 있다. 셋 다 어려운 경우는 있다 없다? 그 브레턴 우즈 때 말고서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근데 그 셋 다 어려운 정도면은 어차피 뭐야 다른 친구들도 망할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래서 28분 전후로는 여러분들이 문학을 좀 들어가 줘야 돼요. 문학에서 속도를 최대한 내야 되고 문학에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5대 5로 보였을 때 6대 4일 수 있다. 실제로는 6대 4도 아니야. 8대 2지. 너희들이 그냥 5대 5라고 생각하는 것뿐 어휘라든가 개념어의 범위라든가 혹은 이제 지문에 있는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이 놓쳤기 때문에 답이 안 보이는 거니까. 근데 우리 지금까지 그래도 연습했었던 것들 있잖아. 그치? 문학이 너무 어려워요 했었어도 지금 다 곧잘 풀잖아. 그거만 믿고 그 사설이 문학이 진짜 문바문이 정말 커요, 사설이. 문제 바이 문제란 뜻이. 그래서 어 진짜 평가원이랑 여러분 교육청이랑 근데 평가원이랑 사설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나는 솔직히 문학이라고 본다. 인정하는 사람 1 번. 저는 솔직히 다른 거라고 봅니다 2 번. 문학을 깔끔하게 낼 수 있냐. 근데 깔끔하게 정말 이견이 없도록 내면서도 난이도 조절이 가능한 게 평가원이야. 어. 그 작년 9월 보면은 '참 문학 잘 만들었다.' 생각해 얘들아. 그지? 어떻게 그 보기 문제마다마다 까다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 가지고 논란이 될 수 있어? 없잖아. 그지?
다 보기에서 조건 제시해 줬기 때문에 작년 구모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아무리 이거를 그 문제가 있다고야."라고 욕을 하고 혹은 틀린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더라도 그냥 가장 정확한 선지 하나가 너무 확실해 버린 그런 게 이제 평가원에서 만드시는 내용들인 거지. 보기 문제는 거의 이제 100 이면 90 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문학에서 여러분들 시간 단축하는 가장 중요한 건 보기 문제예요. 오케이? 이따가도 한번 보겠지만 보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랑 배웠었던 그 순서대로 실천하고 혹시라도 애매하다라고 했었을 때 너무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그냥 태클 걸 수 있는 요소가 없고 확실하게 틀린 거 아니면 좀 납득하고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90 점대면 1 등급 진짜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80 점대가 나와도 충분히 1 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2 등급 사이에서도 표준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한 문제 한 문제를 막 집착해 가지고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놓치는 게 없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배운 대로 절차대로만 수행했었을 때 혹시라도 답이 안 나와 '내가 놓친 부분이 있어? 나중에 끝나고 돌아온다.' 이런 생각으로 혹은 '그거 못 풀어도 괜찮아. 여러분들은 통계적으로 틀리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평소 하던 대로 그렇게 들어가면 된다. 오케이?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연습은 실전처럼 하고 여러분들이 실전은 연습처럼. 평소에는 스키밍 그냥 간편하게 했는데 이게 평가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다음에 평소에는 스캐닝 지문의 근거 기반으로 찾았는데 평가원이다 보니까 더 빠르게 풀기 위해서 '그냥 맞겠지.' 하고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위험한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 근데 난 솔직히 가나지문을 차라리 먼저 푸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 항상 느끼는 건데 나는 가나지문 먼저 풀어 얘들아. 어. 근데 가나지문이 생각보다 정보의 밀도가 좀 낮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지문은 진짜 긴데 스키밍할 때 있어서 굉장히 좀 편해. 여기서 알아야 될 만한 키워드가 뭐야 근대 국가는 이런 거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었었고 그다음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나왔고 이건 더 개입하고. 음. 그런데 여기 별내용 없잖아. 다 예시잖아.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삶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침범당할 수가 있어. 이 그런데는 뭐에 대한 이슈야?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의 이슈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정보의 밀도가 조금 낮은 지문들이 가나 지문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이제 가나 지문을 이제 보는 게 좋다. 근데 에이어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에이어도 보면은 얘들아 차라리 지문이 길다 보니까 평가원에서도 문제 낼 때 그냥 확실하게 이제 지문의 근거 가지고 이렇게 쫙쫙쫙 내는 거.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 가나 지문을 먼저 푸는 게 좀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시간을 원래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곱하기 2랑 곱하기 1 곱하기 1의 길이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걸 먼저 풀고 근데 이러다가 시간이 오버가 됐어. 그러고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겪어 본 적 있는 사람 1 번. 뒤에 남겨 놨는데 내가 단문형들에서 쪼금 시간을 좀 많이 써 버린 거야. 그래서 가나 지문을 아예 건드리지를 못하고 지나가. 그럼 몇 문제야 여기서 5 문제가 나간단 말이야. 4, 5, 6, 7, 8, 9 6 문제지 뭐 6 문제. 6 문제가 나가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그냥 먼저 한번 좀 풀고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얘들아 스캐닝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냥 풀고 그다음에 오히려 가나 지문보다 글 읽을 때 더 어려운 스타일의 친구들이 단문형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단문형 들어갈 때 가나 지문에서 그래도 내가 시간을 참 많이 줄였네. 이번에 쉬어 가지고 10분 초반대를 끊었네.' 그러면 쪼끔 여유 있게 들어가자. 혹은 '가나 지문 이번에 진짜 어려웠다. A어급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15 분이 넘겨 버렸네.' 그러면은 뒤에 걸 쪼금 빠르게 풀어 보자.
둘 다 10분 언더컷은 내가 내보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큰 걸 좀 먼저 처리해 버리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최근에 이제 평가원 스타일에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선지를 자꾸 꽈. 너무 꽈. 6 번. 작년에 이거 6번 틀렸던 6번 작년이든 올해든 이거 6번 틀렸던 사람이 1 번, 6번 맞았던 사람이 2 번, 기억 안 난다 3 번. 아 예. 다 기억이 안 나? 어. 얘 같은 경우에서도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한 다음에 이제 가와나 둘 다라고 했잖아. 여기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야? 무조건 나 아파트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나에서 보면은 이제 가나 지문에서 항상 중요한 게 앞부분이라고 했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된다. 즉 개인의 자유는 계약이다. 위에 말했던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계약으로 실현된다. 이해가지? 그래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계약을 존중한다. 개입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워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지문에 근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환해 가지고 답을 범주화를 정확하게 매칭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7번 같은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요거 요즘 평가원이 물이 올라 가지고 너무 좋아해. 가해 이유 문제. 나랑 상담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이거 산모 교육청에서 아니지 오모였었나? 또한 들어가는 거 내가 가해 이유 조심하라고 했었지? 오모다 오모. 그지? 예컨대 가 보고 딱 보니까 계약이 왜 법률보다 우선 적용될까? 보니까 지문에서 뭐라고 했어? 바로 위에 보면은 어, 어 7 번의 답이 1 번. 이렇게 틀린 사람이 1 번. 작년에. 이거 정답률 40% 인가? 엄청 틀렸어요 하여간 애들. 분명히 지문에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잖아. 근데 항상 얘들아 글을 읽을 때는 꼭 뭐다?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나누라고. 예컨대 또한 종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앞부분을 볼 때도 절대 여기서부터 읽고 들어가면 안 돼. 뭐다? 계약으로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1 번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이런 식으로. 평가원의 그 문장 구조 정말 조심하세요. 오케이? or. 그래서 A or B인 거고 얘도 역시 A의 예시가 나왔고 그다음에 B의 예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다."라고 하면은 답이 4 번이 나와야 돼. 1 번은 사실관계는 맞지만 가해 이유는 아니다. 이해가지? 얘는 사실관계도 맞고 가해 이유로 매칭도 같다. 요즘 이런 스타일 문제 굉장히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 가해 이유 문제는 꼭 그런 것들 판단해 주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간 사람 1 번. 음. 즉 그다음에는 뭐 또 이런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제 독서 우리 좀 했던 친구들 중에 수능 특강 독서에 나와 있는 거랑 정말 유사하게 나오는 경우. 이런 거 스키밍할 때 완전 땡큐인데 문제는 얘들아 절대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문제를 풀지 말아요. 그 작년에 아마 현역이었었던 친구들이랑 작년에 공부했었던 친구들 기억날 텐데 이게 거의 그대로 나왔지? 기억나지? 거의 그대로 나왔어. 수특이랑 진짜 그대로 나왔어. 인포그도 나왔고 인포스피어도 수특이 나왔거든. 그래서 애들이 진짜 쉽게 읽었거든. 진짜 쉽게 읽고 이걸 다 틀렸어. 근거 무조건 스캐닝 해 가지고 인간은 무엇이 그 본성에 적합한 거랑 무관하게 동일한 권리를 가지니 실제로는 무관하지도 않았고 동일한 권리도 아니었거든. 근데 지문에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근데 평가원은 이런 거 집요하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런 스타일 문제에 예전부터 영상들 보고 라이브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또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글 읽어 나가다가 인지과부하로 반대로 읽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도 얘는 좀 나았던 게 플로리디는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상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다 물어봤으면 진짜 빡치긴 하거든. 근데 그러진 않고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한 개만 물어보긴 했는데 근데 상충한다, 상충하지 않는다, 상충하다, 상충하지 않는다. 이런 이중부정 조심해. 상충은 뭐야 얘들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상충. 충돌. 동의하지 않는다? 이랑 달라. 동의는 플러스 단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뭐지? 마이너스지. 근데 상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단어기 때문에 상충하지 않는다는 건 동의한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헷갈렸었을 때 그냥 이렇게 어 한번 처리를 한 다음에 기억은 플로리디가 동의하니 이런 식으로 보면서 최대한 인지 과부하를 좀 줄여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음. 아 정말 노파심에 노파심이 뭐야 얘들아? 노파심이 뭔지도 모르지. 걱정하는 마음. 작년에 이제 칸트가 2번 나왔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보기가 너무 길어 보이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지문 연장형 같은 경우에서는 칸트가 없는데 칸트가 나오는 이런 지문 연장형 같은 경우에서는 지문에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또 나오다 보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풀자. 오케이? 근데 요 앞에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좀 못 푸는 친구들 음 잘 봐. 조심해야 돼.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거랑 이제 반응한 암모니아랑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지랑 선지를 좀 비교했었을 때 4번 선지랑 5번 선지는 '왜 쓰인 용어가 다르지?'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냥 공급한 암모니아랑 반응한 암모니아랑 둘은 달라. 근데 그 둘의 결과로 수소기체 생성은 똑같이 나왔잖아. 이해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식이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문에 기반해 가지고. 그래서 계산하는 거 오히려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정도만 나오잖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분모 분자 같은 거 나왔었을 때 비례 반비례 이런 관계랑 그다음에 비례 반비례가 아니라 상관관계들. 혹시라도 경제 지문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상관관계 같은 건 여러분들이 그냥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오케이? 평가원 문학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요소. 32번 문제 5번 선지와 봐. 여러분들 5번 선지가 묻고자 하는 게 "경외감을 드러냈다."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답이 안 나왔었던 문제예요. 왜? 여러분들은 경외감이 뭔 줄 몰라요. 경외감에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당황했던 친구들이 있거든. 여기에 두려움은 없어. 그래서 이제 '경외감을 드러낸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했었으면은 솔직히 문제는 맞았어도 실제로는 틀린 거야. 이게 평가원이 그래도 정말 혹시라도 모르니까 논란 생길까 봐 이거를 하나 써 줬길래 망정이지 얘들아 이런 그 좀 딥한 개념어들 있지. 딥한 개념어에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어를 그냥 따지고 들지 마. 사실관계 따지는 거랑 좀 달라요. 경외감이 뭐야?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하늘의 기둥들은 경외감이 있으면 1 번 없으면 2번. 어떤 것 같아? 한번 보고 판단해 봐. 경외감이 있다 1 번, 경외감이 없다 2 번.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었고 솔직히 이거 5 개념으로 해설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 음.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이 맞는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정말 그냥 사전적인 뜻으로 진짜 "오돌오돌오돌. 너무 무서워. 공포 영화."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왜? 그 예시 봐봐요 여러분. 태아가 눈을 번쩍 떴다. 이미 태아가 아니라 아기였다. 태어난 거지. 일순 나는 나를 관통하는 경외감에 소스라치면서 한 번만 더 힘을 주라고 힘차게 명령했다. 박원서, 여기에 두려움이 있어 없어? 두려움이 없어서 이건 경외감이 없는 게 맞다라고 해설하신 분들은 틀린 거야. 이 경외감이란 단어는 철학 용어거든. 칸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따지게 안 시켜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냥 문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거는 경탄은 있는데 하면서 뭔가 어쨌든 영탄법이 있으니까 감정의 고조는 있을 거고 그게 뭔가 약간 놀라움 대상에 대한 약간 존경 이런 것도 약간 있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라고 했었을 때는 거기 그 경외감에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치면 안 된다. 그리고 경외감이라는 단어가 두려움이 같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게 마이너스로 쓰는 사람 있어 혹시? 나는 경외감이란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해요. 이런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따질 그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대신 평가원에서 혹시 모르니까 하나의 선지의 정답이 이제 근거가 두 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다.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건지 혹은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건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판단을 시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이런 2 점짜리 문제들 조심하고 특히 항상 이야기하는데 가끔씩 진짜 안 보이면은 얘네가 진짜 안 보여. 표현 방식이랑 거둔 효과 문제들이 잘 안 보여요. 공감각적 심상 어조는 그래도 낫지. 근데 뭐 반복적 제시 이런 것도 괜찮아. 눈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 이런 거 좀 찾기 어려울 수 있어, 당황스러울 때.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얘들아 항상? 통해, 사용하여, 이걸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그러니까 앞에 있는 표현 방식이랑 그 뒤에 있는 거둔 효과가 어떻게 된다? 같은 문장에 나와야 된다. 이게 굉장히 큰 힌트예요. 알겠죠? 그 문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이 뒷부분들을 가지고 근거를 역으로 찾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주제의식 드러나는 파트 혹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었는가? 간 다음에 거기에서 비판 의식에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가 있나? 가 보면은 '아 얘네 둘 정도는 대립적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는 사람 1 번. 그리고 이 친구 보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거야. 생명과 자연에 대한 내적 인식이라고 했었죠. 이거 어쨌든 생명과 자연에 대한 인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보기의 사실관계는 충돌 안 하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살구꽃이 허옇게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 그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이거 둘이 매칭이 틀려 버리는 케이스. 전술과 후술 사이에 매칭이 틀리는 이제 세 번째 경우의 수.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문학 작품 볼 때 보기 문제에서 판단해 줘야 된다. 그래서 판단은 3 개야. 보기의 사실관계, 지문의 맥락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이 둘을 전술과 후술로 연결짓는 게 올바른가까지 판단하셔야 된다. 오케이? 음. 그렇게까지 애들 육모가 생각보다 복습이 안 돼요. 어. 육모 끝나고 나서 수능 가기 전에 까먹어 평가원을. 근데 육모 되게 중요한 시험이야. 내 행동 방식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일날도 꼭 들어와 가지고 수업을 듣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